피부가 붉어지시는 분들, 피부가 너무 얇아서 혈관이 비치는 분들입니다. 하나는 약국에서 산 거고요. 하나는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았고 하나는 홈쇼핑에서 산 건데 선생님 이거 제가 잘 다 바르면 레이저 같은 거 안 해도 되죠? 있죠. 있습니다. VIP 고객님들께만 비밀스럽게 알려드리는 방법을 오늘 좀 공개하려고 우와. 합니다. 딱 3단계 샌드위치법입니다. 일명 공개합니다. 실장님, 오늘은 어떤 사연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제가 상담했던 52세 김정희님의 사연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 상담실에 앉자마자 뭘 하셨냐면요. 가방에서 기미크림을 꺼내셨는데요. 세 종류를 꺼내셨어요. 네? 세 종? 세 개나요? 저는 기초 케어를 가지고 오신 줄 알았는데 기미 크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장님, 하나는 약국에서 산 거고요. 하나는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았고 하나는 홈쇼핑에서 산 건데 그래서 제가 1차 당황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제가 잘 다 바르면 레이저 같은 거 안 해도 되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병원을 왜 온 거예요? 그거 들고? 그거 확인하시려고? 아. 그래서 일단은 잠시 제가 좀 생각을 한 뒤에 이제 얼굴을 봤는데 일단 홍조가 좀 있으셨어요. 근데 그거는 처음 봤을 때부터 이미 제가 1차적으로 좀 느꼈던 문제고 조금 자세히 좀 봐드리려고 했더니 얼굴에 살짝만 스치기만 해도 굉장히 따가워하는 이제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뭔가 기미라든지 색소라는 느낌보다는 피부가 누가 봐도 아파하고 있다라는 상황이었어요. 성형외과에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기미크림 바르고 있는데 레이저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시긴 맞아. 하죠. 근데 이제 준비가 됐나 이렇게 하고 보면 피부가 오히려 좀 붉고 예민해져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시긴 하더라고요. 좋아지려고 바르셨겠죠, 당연히. 기미가 너무 많고 뭐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하고 이런 마음에 이제 바르신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바르고 난 후에 독약처럼 써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진짜 많죠.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하긴 했는데 이게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정말 이 기미크림만 잘 바르면 비싼 레이저 안 받아도 될까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기미크림은 색소를 연하게 만드는 크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얼굴에 보이는 색소들은 전부 다 비슷비슷해 보일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형태나 깊이에 따라서 완전히 치료 방법과 관리 방법이 다른 거죠. 그중에 기미가 우리 눈에 제일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우리가 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크림을 바를 때 기미 크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선 마당에 떨어진 낙엽처럼 피부 표면에 살짝이 얹어져 있는 색소를 표피형 색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자잘자잘한 잡티나 연한 기미, 그리고 레이저 후에 연해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연한 색소들, 이런 색소들은 기미 크림을 조금만 발라도 쉽게 연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진피형 색소거든요. 이건 진피층 깊숙이 나무 뿌리처럼 뻗어 있는 색소라고 보시면 되세요. 대표적으로 흑자라고 불리는 검버섯, 점, 그리고 오래된 기미, 이런 종류들이 진피형 색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색소들은 크림 자체가 깊숙이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크림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저희 지금 강의 듣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미크림은 치료제라기보다는 억제제에 좀 가까운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소를 파괴하는 영역, 이쪽 부분이 레이저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색소가 못 올라오게 막아주는 게 크림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상담할 때 고객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율을 조금 쓰는 편이긴 한데요. 레이저 같은 것들을 메인 요리라고 치면 이제 기미크림 같은 경우에는 후추 같은 양념의 역할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니까 훨씬 이해가 좀 빠르신 것 같더라고요. 실장님 비유 좋네요. 레이저 시술이 메인 요리고 기미크림이 양념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니까 뭔가 이렇게 확 와닿고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김정희님은 도대체 얼굴이 왜 시커멓게 타서 오신 걸까요? 기미크림이 우리 피부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벌이는
노리고 있는 건지 쉽게 좀 알려주세요. 기미크림 안에는 두 가지 강력한 일꾼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데요. 바로 색소 공장을 멈추게 하거나 겉피부를 아주 빠르게 벗겨내는 강력한 성분들이죠. 조금 어렵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은 성분이 바로 하이드로퀴논이나 레티놀 같은 성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이드로퀴논은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효소인 티로시나제 활성을 억제하는 성분이에요. 즉 색소 공장에 가서 더 이상 검은색 물감을 만들지 마 하고 딱지를 붙이는 보안 요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트레티노인 성분은 의학적으로 각질의 턴오버 주기를 빨리 당겨주는 성분인데요. 피부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야 빨리빨리 일해 라고 채찍질하는 거랑 똑같아요. 즉 낡은 세포를 밀어내고 새로운 세포를 빨리 올라오게 만드는 강력한 자동 때밀이 시스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때밀이. 억지로 깎아내는 게 아니라 이 밑에서 밀어내서 스스로 각질층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효과가 좋은 만큼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안 좋은 것도 생기겠죠. 네, 맞아요. 우리 피부에는 엄청난 자극이 간다는 게 문제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 피부를 튼튼하게 지켜주던 각질층이 매우 얇아진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피부 각질층이 얇아지면 우리 피부는 속살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아주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이때 햇볕을 조금만 받거나 살짝만 건드려도 우리 피부는 엄청난 공격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참 희한한 게 그렇게 되면 우리 피부는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려고 비상체제에 돌입하는데요. 삐오. 네, 피부를 보호하려고 거뭇거뭇한 색소를 방패처럼 막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미를 없애려다가 오히려 더 크고 진한 색소 방패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시커멓게 탄 게 기미가 더 진해진 게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방패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바로 색소 침착이라고 부르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오늘의 사연 주인공인 김정희님처럼 지금 이렇게 빨개지고 있는 게 기미가 빠지고 있는 신호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덧바르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손으로 X를 하면서 반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고 계속 바르시는 거 정말 위험한데 이렇게 생겨난 붉은기는 좋아지고 있는 증상이 아니고요. 나 지금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라고 피부가 바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무시하고 누적해서 바르시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가 까맣게 타버린 색소 침착이 나타나게 돼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미크림 바르고 얼굴이 좀 붉어졌어요 라고 전화 연락 오시는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 병원에서는 제일 첫 번째이자 거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크림 바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즉시 중단하세요 라고 안내를 드리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이건 부작용이 아니라 과도하거나 잘못 사용했으니까 뭐 스킨케어, 진정케어, 스킨부스터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드리죠. 이 시술이나 관리가 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피부에 더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미크림은 듬뿍듬뿍 바르는 게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의약품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아는 기미크림은 어떤 분들이 써야 효과를 보고 또 어떤 분들이 피해야 하나요?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써도 되는 피부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피부가 조금 두껍고 튼튼해서 웬만한 화장품에는 끄떡 없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기미크림은 색소가 올라오는 길목을 잘 차단해줘서 얼굴이 굉장히 맑아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조심해야 되는 피부 타입은요.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서 피부가 붉어지시는 분들, 피부가 너무 얇아서 혈관이 비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피부가 이미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미크림의 강한 성분을 오히려 공격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꽤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우리 두 양심적인 두 실장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 없는데 두 실장님은 병원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 중지하세요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잘 안 들으세요. 안 들으시죠? 안 들으세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바르고 오셔가지고 시술하려고 딱 봤더니 얼굴이 더 붉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상하다. 안 발랐다고 하는데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네? 라고 해서 맞아. 바르셨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맞아요. 사실 조금 발랐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미 크림을 바르시는 분들 고집 걷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주변에서 입을 많이 대실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우리 맞아요. 어머니들 주변에는. 만병통치약이라 맞아요. 인터넷 찾아봐도 좋다 그러고 이거 그렇죠. 바르니까 없어졌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중단하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도 홈쇼핑에서 구입하시는 분 있을걸요? 맞아요. 그런데 레이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레이저 시술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는 안 하시는 게 좋은데 그게 좀 힘드시다면 적어도 3, 4일 전후로는 크림을 바르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피부가 충분히 쉬고 받아들일 컨디션이 됐을 때 레이저를 해야 효과가 확 좋은 거지 그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쯤에서 그럼 어떻게 발라야 될까를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으세요. 혹시 피부가 놀라지 않게 달래면서 바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방법은 저희 VIP 고객님들께만 비밀스럽게 알려드리는 방법을 오늘 좀 공개하려고 우와. 합니다. 오늘 그 VIP 분들한테만 드리는 비법을 끝까지 보셔야 돼요. 푸는 거예요. 네. 끝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연도 같이 해드릴 거니까 꼭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기미 크림은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굴 전체에 이렇게 막 문질러 바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색소 침착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딱 3단계 샌드위치법입니다. 일명. 이 샌드위치법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안을 하시고 나셔서 보습제를 발라주시는데요. 이때에는 이런 보습제를 평소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넓게 좀 펴발라주시는 게 좋거든요.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보습제로 보호막을 먼저 만들어주는 건데요. 제가 보습제를 이렇게 해서 보호막을 먼저 이렇게 펴발라주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톡톡톡을 사용하셔서 보호막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기미만 타격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면봉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기미 크림은 많이 바르신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쌀 아래 한 반 정도만 짜서 발라주시는 거. 아주 소량만. 많이 바른다고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쌀알 반 정도만 하시고요. 이때에는 전체적으로 펴 바르시는 게 아니라 기미가 있는 부위에만 톡톡톡 찍어 발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마구 펴 바르지 마시고 손끝으로 톡톡톡톡 찍어 바르시면서 기미가 있는 지점에만 군데군데 있으시겠죠? 톡톡톡톡 찍어서 눌러주세요. 이때에는 주변 피부에 굳이 색소가 없는 부위에는 닿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톡톡톡톡 찍어서 펴 발라주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이 상태에서 이불을 한번 싹 덮어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톡톡 찍어 바르신 그 5분 정도 지난 뒤에 아까 처음에 바르셨던 보습제 있죠? 그거를 한 번 더 살짝 발라주세요. 그래서 이때에는 기미 크림이 다른 부위로 번지지 못하게 만드는 약간 딱풀 같은 그런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꼭 덧발라주셔야 됩니다. 와 정말 쬐끔 쓰시네요. 쬐끔. 보통은 막 없어지라고 듬뿍듬뿍 바르시잖아요. 안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너무 듬뿍듬뿍 바르면 정상세포까지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오히려 얼룩덜룩해질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장문선 실장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보습제 사이에 살짝 끼워서 발라주시면 피부의 자극은 줄이고 기미 크림의 효과는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미만 쏙쏙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병원에서만 그리고 모든 병원에서만 얘기해주지 않죠. 또 네, VIP 맞아요. 고객에게만 특별히 공개해드리는 비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장님들 좋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진짜 VIP 홈케어 비법이네요.
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믹 크림은 양날의 검 같네요. 같이 정리해볼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기믹 크림은 피부를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피부가 견딜 수 있는 상태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얼굴이 붉어지면은 방패를 만들겠다는 신호니까 즉시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바르실 때는 보습제 사이에 끼워 바르는 샌드위치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피부는 공격할수록 더 강하게 저항하려고 합니다. 안전하게 달래줄 때 비로소 기미는 옅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피부와 지갑을 지키는 길잡이가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기준에 맞는 관리 루틴은 지난 영상에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오늘 영상 들으시면서 내 얘기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김정희님 케이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일 지금 불편한 증상, 따가움, 칙칙해짐, 얇아진 증상 중에서 하나만 댓글로 적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10살 어려지는 주름 크림 사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눌러주세요. 네, 저희는 오늘보다 내일 더 편안한 피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